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직도 눈치를 못 챘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다가올 거는 IMF가 아닐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번에 그 재난과도 같은 천재지변 같은 일들을 피하지 못하면은 정말 큰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제 그 트위터 X랑 스레드 쪽에 키워드가 천둥 소리가 엄청 크게 뜨더라고요. 음, 폭풍 군단 천둥 소리 스톰 작전. 제가 이거 뭐 넌지시 던지긴 했는데 예전부터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6.25 때도 일어났던 작전 이름이 폭풍 작전이었다. 폭풍 군단보다는 그때는 폭풍 작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번개처럼 빠르게 한순간에 남한을 점령을 하자. 그리고 이제 남침에 대한 명분을 유엔군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질 않았는데요. 뭐 남조선 그 한족들을 뭐 이제 해방을 시켜주겠다. 우리가 해방을 시키겠다. 막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엔군에서 빠르게 지원을 함으로써 긴급 승인을 했죠.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제 빼앗긴 영토를 좀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입니다. 김정은 한중 정상회담 날에 러시아 파병 핵심 폭풍군단 지휘부 방문. 폭풍군단. 아, 이거 정말 거의 다 와가네요. 이 키워드를 다시 볼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언급 없이 가장 저열하고 비열한 적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열병식 때 한국과 미국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흔히들 이거를 기만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기만. 관심이 없는 척.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이랬는데 갑작스럽게 기습적인 상황을 맞이를 하는 겁니다. 마치 미국에서 이란의 핵시설을 그 이제 공습했던 미드나잇 햄머처럼 그 태평양에 병력들이 다 집결이 됐었는데 레이더가 꺼져 있었고 레이더가 발견이 안 됐는데 알고 봤더니 성동격서였죠. 태평양인 줄 알았는데 중동 지역에서 이제 폭격기랑 같이 해가지고 벙커버스터가 핵시설을 또 이제 타격을 했다. 자, 이것과도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분명한 거는 예전이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끈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예를 들어 한미 연합훈련이 됐던 최근에 핵 추진 잠수함이던 뭐 리퍼 부대가 됐던 F-35 최신 비행기를 주한미군 기지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군사력을 좀 증강을 했을 때 북한에서는 뭔가 좀 메시지를 던졌던 적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해안과 서해안에 미사일을 발사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도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에이펙 이전에 발사를 한 거는 정확도 테스트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중 정상회담 날에는 러시아 파병 핵심인 폭풍군단 지휘부를 방문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로이터 통신이나 외국 쪽에 이제 월스트리트 그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동일하게 좀 나오는 내용이고 폭풍군단에 대해서 일단은 외국에서 알고 있는 거는 사실 러시아에 파병했던 군인이다라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북한에서 파병 정도에서만 끝났는데 특수부대원으로 폭풍군단이라는 스톰 군단 폭풍 작전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는 나오진 않는데 이런 키워드가 이제 널리 퍼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병이 돼서 현대전에서의 전술을 습득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상에서 가장 저열하고 비열한 적수라고는 언급은 했는데요. 한국이나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두 가지가 나뉘겠죠. 왜 지금 한중 정상회담 때 폭풍군단을 방문을 했을까? 음, 러시아 파병 폭풍군단. 자, 예전에는 폭풍 작전이었는데요. 이제는 폭풍 군단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뭔가 다른 양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 이들은 특수부대원이고 사실
재래식 무기라든지 아니면 뭐 전투력에 대해서 좀 이제 약하다고 평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군사력에 몰빵이 되어 있고 사이버 해킹이나 이런 것들에 몰빵이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절한 구간에는 이렇게 몰빵된 군사력이 유리할 때가 있을 텐데요. 지금 딱 러시아가 그걸 잘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뭔가 좀 이제 유리하다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그걸 실행을 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고 그 또 다른 게 또 있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FTX 채권자 대표 순일은 FTX 채권자들의 실제 암호화폐 회수율은 9%에서 46% 사이이며 현재 높은 암호화폐 가격으로 인해 실제 가치는 더 낮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명목상 143%의 배당금을 지급을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실제 암호화폐 가치로의 전액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상했던 금액들이 파산 법원에서 파산 신청을 기준으로 그게 이제 파산이 이제 받아들여졌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보유 중인 암호화폐 자산들에 대해서 그거를 USD 달러로 보상을 했는데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걸 두고서 이 채권자들의 대표에서 반발을 하면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가격이 올랐잖아. 이거 불합리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여론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전에 염두했던 이야기죠. 결국에는 FTX 입장에서는 모든 자산들이 거의 다 보상이 됐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결과론적으로 파산 시점 가격보다 코인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보는 건데 예를 들어 결과론적으로 파산 시점보다 지금의 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오히려 파산 시점을 기준으로 USD 달러를 받는 게 이득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민심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될까요? FTX가 지금의 현재 가격을 가치로 해서 추가적인 보상을 할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고 오히려 파산 시점보다도 더 큰 가격 폭락이 다가왔을 때 이들의 민심은 조용해질 겁니다. 그리고 FTX 붕괴는 이제 잊혀져 갈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파산 시점보다도 가격들이 더 떨어졌으니 말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조금 빨리 본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FTX 채권자들의 보상이 이렇게 늦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웬만해서는 다 이제 보상이 됐고 대신에 보상받는 금액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코인들 가격이 올랐으니까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소송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 당연히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가격들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망정이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파산 시점으로 받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시작과 끝, 시작은 펌핑이었지만 끝은 덤핑으로 한 번의 유동성이 회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재료가 뭐가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모든 포커스는 동북아시아에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지금 시점에 폭풍 군단이라는 키워드가 언급이 된 거는요. 예전과는 다릅니다. 폭풍 군단. 회색지대의 북한의 공격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마스지. 충분히 그런 상황으로 가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뭐 얻을 게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사이에 양안 쪽에서의 전쟁이 같이 발생을 한다면 뭐 레드팀과 블루팀의 뭔가의 좀 이제 진영 싸움에서 군사력을 좀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만약에 한반도에서 분쟁이 나지 않는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나토를 상대로 전쟁이 확전될 상황인데 한반도에서 동북아시아에서 분쟁이 나지 않는다면
나토로 방사물자가 됐던 여러 가지들이 수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 부분들을 묶어놓는 방법이 뭐가 있냐? 러시아에서 그 제재를 할 필요는 없어요. 러시아에서 굳이 한국에다 제재할 필요는 없고, 북러 조약이 맺어져 있는 북한에서 그 방사 물자들을 수출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직접 사용하는 일들이 만들어지면은 그때는 나토로 흘러가는 방사 물자들이 적어질 수도 있겠죠. 방사 물자들이 적어진다. 직접 쓸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아마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3차 세계대전 비스무리한 그런 상황에서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격들이 폭락을 하거나 폭락을 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보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는 덱스 쪽에서의 거래소, 덱스의 거래소 사용자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몇몇 거래소들이 뭔가 좀 문제 제기들이 트위터 X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FTX 거래소는 미국 거래소죠. 중국계 거래소에서도 뭔가 엄청난 큰 타격을 줄 만한 뭔가 엄청난 어,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거 한번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